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면 어떨까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6개월이 됐고 어느새 7,300명의 구독자가 계신 유튜브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래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 갖고 있던 제 업무용 노트북에 구글 PPT 화면 띄워서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한 설명이 이어지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될 거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 구글 광고 수익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 열심히 모은 광고 수익을 이 아이패드를 사는 데 썼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만들어둔 이 아이패드 수익을 다시 한번 뽑아야 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고요. 오늘 충격의 소파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 이슈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하락을 했겠지만 소파이나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6시 땡 하자마자 진짜 많이 하락을 했고 현재 조금 복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상태가 어렵고요. 위블로 가서 보여드리면 현재도 9.2달러쯤 9.02달러죠. 9.02달러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어제도 하락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진짜 좀 상태가 어렵고요.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어제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함은 목표가가 낮아졌습니다. 위에 보시면 22달러로 제시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16에서 14로 낮췄습니다. 이게 조금 투심을 좀 약화시킨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여러모로 좀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은 맞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인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돌아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하락이 진짜 좀 마음이 아프게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13달러에서 12에서 11에서 10에서 9 하루에 1달러씩 앞자리가 바뀌고 있는 이 마법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파이가 분기별로 굉장히 고성장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 좀 멘탈 잡으시라는 용도라서 행복회로 돌리시면 됩니다. 네. 일단 테크니시스와의 결합이 2분기쯤에 완료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때까지는 아닐 거고요. 아마 3분기쯤부터 아마 매출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는 다 높아질 겁니다. 아마 또 높아질 거고 얼마나 높아질지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일단 이번 실적 발표 때 22년도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이 가이던스는 당연하겠지만 높아질 겁니다. 혹시 가이던스가 떨어진다면 저는 소파이를 그걸 보자마자 매도할 겁니다. 낮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가이던스보다 소파이의 이 가이던스가 낮아진다는 건 사실은 성장성에 대한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소파를 얼마나 공부했건 아니건 가이던스가 떨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추가된 게 두 개가 있죠. 뱅크 차터가 추가가 됐고 지금 인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중요한 건 늘어날 텐데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가 중요한 거고 뭐 10%이 정도 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정도 는 것 가지고는 소파이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실적은 비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경쟁 기업이 그랬기 때문에 소파이도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번 연도에 중요한 건 역시 가이던스인데 뱅크 차터를 통해서 과연 얼마의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얼마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지가 아마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과연 얼마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최근에 타겟 프라이스가 전부 다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이거는 뱅차 이후에 나온 거지만 낮아졌고요. 바이 이견이 아직까지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까지 보시면 22달러로 낮아진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보이시죠? 25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소식은 맞으나 바이 이견인데 골드만삭스는 14로 낮추면서 바이 이견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중립적으로 바라보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역시 이 뱅크 차터의 효과를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이던스를 높일 수 있는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 분기 실적이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비트가 나올 리는 없고요. 왜냐하면 뱅크 차터의 효과를 사실 누릴 수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이 굉장한 서프라이즈일 린 당연히 없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좋은 선에서 가이던스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가 역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에비타가 이 뱅크 차터, 이 하늘색 부분이 뱅크 차터를 통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겠지만 요렇게 늘어나야 합니다. 이 박스가 요렇게 늘어나야 하고 왜냐면 테크니시스가 추가됐으니까요. 그리고 22년도라고 했는데 원래는 21년도에 될 수도 있다고 해서 21년도도 이렇게 있었지만 이게 조금 더 늦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걸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면 원래 있던 대출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대출이에요, 원래. 그러면 이쯤에 뱅크 차터를 통해서 시작된 수익성 높은 대출이 요렇게 합쳐질 거고요. 이만큼 합쳐지겠죠. 네. 이만큼 합쳐질 텐데 이만큼이 뱅크 차터를 통해서 얻어진 이익이겠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테크니시스를 통한 비용 절감이나 기타 등등 매출 증대가 있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만큼이 추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뱅크 차터 이전 그리고 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3분기까지는 이걸 증명해내야 되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증명을 이번 분기엔 증명을 못 합니다. 왜냐면 뭔가 완성된 게 없기 때문에 다음 분기도 그렇게까지 증명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 각도가 크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하겠지만 네, 이 각도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명을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증가폭이 꾸준히 잘 늘어납니다. 이게 뭔가 한 해의 폭발적인 상승이라기보단 꾸준히 늘어나는데 당연하겠지만 대출이 아직까지 주사업인 소파이에서 뭔가 대출이 폭발적으로 막 한 해에 뭐 3, 40%씩 늘어나지 않습니다. 뭐 많이 늘어나야 뭐 10% 늘어날까 15% 늘어날까 뭐 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계속해서 그 정도의 증가 폭이라면 이 좀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되게 그러니까 좀 야속한 말이긴 한데 저도 물려 있습니다. 저도 물려 있으니까 하는 말이긴 한데 조금 야속한 말이지만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테크니시스와의 인수를 통해서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여기 보시면 비용이 절감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하고 수익이 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의 주가 이석이 언젠간 보상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갈릴레오와 통합하고 소파이가 더욱더 글로벌한 진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소파이와 그리고 갈릴레오 그리고 테크니시스의 이 결합이 언젠가는 네, 완벽한 그 좀 틀을 갖춘다면 아마도 핀테크 수혜를 완벽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파이가 핀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럼 경쟁 핀테크 기업이 많이 성장을 하고 소파이가 뒤처진다면
소파이는 매출적인 부분이나 고객 확보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뱅킹에서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갈릴레오나 핀테크는 그렇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는 아닙니다만 테크니시스를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용할 거고 테크니시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디지털 은행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제가 낙서하듯이 하고 있네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스킬이 좀 되면 글씨를 잘 쓰는 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전반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수혜를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어, 야속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저의 뷰는 변함이 없고 보시면 갈릴레오 어카운트라고 해서 갈릴레오를 통해서 개설된 계좌의 숫자인데요. 아마 2분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22년도 2분기죠. 이게 아마 이런 표가 또 하나 공개되거나 테크니시스게 하나 더 공개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 갈릴레오와 테크니시스를 더해서 이 표가 공개될 거거든요. 둘 다 은행 계좌 개설을 돕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두 개를 합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늘고 있는 증가폭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추가될 겁니다. 이 뒤는 그렇겠죠. 이렇게 추가되고 이 뒤는 또 이렇게 추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폭이 더 커진다는 거고 어 그러니까 이 분명히 그 시점이 있는데 이거는 2분기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3분기까지는 돼야 어느 정도 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디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힘듦의 정도도 다를 거고 평단가에 따라서 힘듦의 정도가 역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좌를 바라보는 게 힘들 수 있고 저도 마음이 썩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절대 편치 않고 이 주가가 빨리 회복을 하길 바라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다만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시기고 여러모로 좀 길게 보신다면 네, 지금의 이 내용을 갖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인데 손절을 한다. 물론 손절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파이가 네, 22달러에서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갖고 계셨으면 그 하락분을 다 버티고 계신 겁니다. 진작에 손절했으면 모르겠는데 22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8, 9가 됐어요. 24였죠. 고가가 거의. 근데 이걸 다 버티신 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손절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이 하락분을 버틴 게 너무 아깝잖아요. 한 뭐 18, 16쯤에 손절했으면 그건 진짜 매매를 잘하신 거죠. 근데 저는 매매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존버하고 있는 건데 악재가 많이 적당히 많이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가 진짜 많이 나온 상황이고 소파이의 악재 그러니까 주가적인 개념에서의 악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절 물론 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를 다 버티시고 지금 손절하는 건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워서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뭐 18, 16 뭐 이 정도쯤 됐다면 고민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재평단지 물론 뭐 추매를 하긴 해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위로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좀 길게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